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 대출 상환 여부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한 상환머니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임하영입니다. 저희 상환머니팀은 이준희, 임하영, 최진호 3명과 멘토 박용준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전처리 및 EDA, 모델링, 결과 및 시연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배경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플랫폼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 실패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한 수수료 회수 실패가 가장 큰 리스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채무 이행 여부를 통해 대출 상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총 4주 동안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출처인 랜딩클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딩클럽은 미국의 P2P 대출 중개 플랫폼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제공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대출 상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랜딩클럽 데이터는 총 226만 행의 151개의 컬럼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치형이 75%, 범주형이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추후 모델링에 쓸 적합한 피처를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전체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전환 순으로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필터링 단계에서는 우선 타겟 밸류를 설정하고 널 값 비율에 따라 데이터 분포에 따라 데이터 특징 및 의미에 따라 컬럼을 삭제하였고 데이터 정제 파트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고 데이터 변환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도메인 지식 부족 문제로 최대한 데이터 관점에서 피처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추후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도메인 지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전처리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필터링 과정의 타겟 밸류 선정입니다. 채무 이행 여부를 나타내는 타겟 변수인 론 스태투스는 다음과 같이 총 9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대출 상환을 의미하는 fully paid와 대출 상환 실패를 나타내는 채무 불이행의 디폴트, 회수 불능의 차지드 오프 이렇게 2가지 카테고리로 타겟 밸류를 설정하였으며 남은 6개의 항목은 드롭하였습니다. 필터링된 타겟 밸류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8대2로 분포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널값 비율에 따른 컬럼 삭제입니다. 널값 비율이 50% 이상인 컬럼은 보관 처리 방법론에 따라 분석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컬럼을 제거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도표와 같이 보시면 지금 저기서 50% 널값의 비율이 50% 이상인 컬럼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포에 따른 컬럼 제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유니크 값을 확인하여 유니크 값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단일값 고유값인 컬럼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거한 컬럼들의 예시입니다.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포 자체에 이상이 있는 컬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상치는 추후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특징에 따른 컬럼 제거입니다.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 날짜와 관련된 컬럼과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을 위반하는 주소와 관련된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 처리입니다. 음수값 혹은 갑자기 튀는 값을 이상치로 판단하고 행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도표에서 확인해 보면 이상치로 보이는 것을 제거하였을 때의 결과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측치 처리입니다. 기초 통계 결과를 통한 결측치 대체 시 대체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측치를 보관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측치 처리의 다른 방법으로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타겟 밸류에 따른 널값의 비율이 전체 데이터 비율과 동일하여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 연수 컬럼의 경우 저희가 평균값과 중앙값이 6 또는 6에 근사하여 결측값을 6으로 처리했을 때 해당 컬럼의 분포가 바뀌면서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컬럼을 결측치를 대체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연속적인 수치로 우선 변환을 진행하였고 추후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재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을 때 데이터 수치의 변화를 퍼널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26만 행에 151컬럼으로 시작하여 타겟 밸류 선정을 통해 행이 131만 개로 떨어졌으며 널값 비율에 따라 데이터 분포에 따라 데이터 특징 및 의미에 따라 컬럼을 삭제하여 151개에서 78개로 컬럼 수가 변화하였고 데이터 정제 및 변환을 통해 행이 132만 개에서 98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후 최종 데이터의 크기는 98만 행에 78개의 컬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점에서 남은 최종 78개의 피처를 의미적 관점에서 봤을 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로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출자의 개인정보 컬럼이 8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출 등급을 나타내는 신용 등급 컬럼이 6개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출과 관련된 컬럼이 17개, 연체, 체납 등과 관련된 상환 위험도에 관련된 컬럼이 16개, 대출자의 신용 활동과 이용 패턴을 나타내는 금융 활동에 관련된 컬럼이 30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이후 모델링 과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트리 기반의 이진 분류 모델과 통계 기반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트리 기반의 분류 모델로는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으며 통계 기반 분류 모델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셋을 다양하게 평가하여 모델 사용자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기반의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의 경우 타겟 밸류 항목에 따른 데이터 비율이 8대2로 데이터 불균형이 있으므로 예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더 샘플링 및 오버 샘플링 기법을 통해 불균형 데이터셋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우선 상환 실패 데이터 수가 20만 건 정도 되므로 분류 모델 구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베이스라인 모델은 언더샘플링으로 불균형을 처리하고 추후 예측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오버샘플링 기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언더샘플링으로는 랜덤 언더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오버샘플링으로는 랜덤 오버샘플링, 스모트 오버샘플링, 아다신 오버샘플링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과적합 방지 및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한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는데요.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그리드 서치의 혼합한 형태로 기본적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보다 좀 더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경우 아우터 루프를 5로 설정하여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5등분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너 루프를 3으로 설정하여 트레인 셋을 트레인 서브셋과 밸리데이션 서브셋으로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우터 루프에서는 테스트 셋에 대한 평가를, 이너 루프에서는 각 폴드의 최적 파라미터를 튜닝해 주었습니다. 이제 각 모델별로 성능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샘플링 기법에 따라 모델별로 5번의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디시전 트리, 랜덤 언더 샘플링, 랜덤 오버 샘플링, 스모트 오버 샘플링, 아다신 오버 샘플링 기법에 따른 모델 성능 평가 결과, 스모트와 아다신 오버 샘플링의 오버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모델 성능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특성 및 불균형 데이터로 리콜 값과 F1 스코어 값을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성능이 좋았던 스모트와 아다신 오버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성능의 결과가 리콜의 경우 0.98, F1 스코어의 경우 0.9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본 결과 상환 실패 시 채권 회수액, 리커버리스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화이트 박스이므로 스모트 오버 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에 따른 의사결정 단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디시전 트리와 동일하게 5가지의 샘플 기법을 사용한 결과 스모트와 아다슨 오번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평가 결과가 가장 높게 보였습니다. 그때 리콜 값은 0.98, F1 스코어 값은 0.98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먼저 78개의 피처들의 VIF 값과 상관관계를 통해 다중 공선성을 일으킬 수 있는 피처를 제거하였습니다. 트리 기반의 분류기는 다중 공선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므로 다중 공선성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만 고려하였습니다. 저희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F1 값을 확인해 본 결과 10 이상은커녕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수치가 많은 컬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의비적으로 접근하여 대표 컬럼을 나타내는 컬럼을 제외한 하위 컬럼을 제거하였으며 타겟 밸류와 상관계수가 0.1 미만, 즉 소수점 2자리 숫자인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VIF 값이 높은 순으로 해당 컬럼과 상관계수가 높은 컬럼을 확인하였고 타겟 밸류와 확인된 컬럼들 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컬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모든 남아있는 피처의 VIF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78개의 컬럼에서 18개의 컬럼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세 가지 모델의 성능 평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각 모델별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샘플링 기법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 데이터의 특성상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특성상 트리 계열 모델이 뎁스 1의 상환 실패 시 채권 회수액의 분류 기준이 확실하여 결론이 명확하게 나눠지면서 트리 계열의 모델의 성능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 및 시연입니다. 저희가 탭 파일을 활용한 태블로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최소 조건만 수행하도록 만들었고요. 추후 고도화 예정입니다. 보시면 성능이 가장 좋았던 디시전 트리의 스모트 오버 샘플링 기법의 모델을 태블로로 구현해 봤을 때 상위 피처 임포턴스 입력 또는 조정을 통해 대출 상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동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동영상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빅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태블로 시각화를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예측 관련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겟 밸류 상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개인 신용 정보 시각화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 및 제언입니다.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도메인 지식 부족으로 도메인 지식보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하여 모델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를 예측 모델과 함께 활용하여 예측과 더불어 의미적 분석을 모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균형한 데이터 처리, 과적합 방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다중 공산성 제거를 통한 트리 기반 및 통계 기반 모델로 성능, 속도, 데이터 정확도, 데이터 점유율 등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쿼리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탭 파일을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라이브를 시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과 향후 개선점을 적어봤습니다. 저희는 도메인 지식을 통한 데이터 활용 한계가 있었으며 데이터 도메인 지식 부족에 대한 한계로 최대한 데이터 관점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평등 신용 기회법으로 인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관계상 성능 평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과제로 더 다양한 성능 평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상환머니의 이마영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평가위원부터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도 안 하셔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잘 들었고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데이터는 저희 멘토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금융 랜딩클럽의 원본 데이터를 주셨었고요. 사실 이 랜딩클럽 데이터가 캐글에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제된 데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글에 있는 거는 데이터 수가 굉장히 작은데 멘토님께서 정말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받게 되셔서 정말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론 예측하는 데이터 중에 이제 랜딩클럽 데이터가 이제 캘에서 보면 있고 되게 그 유명한 데이터죠. 그걸로 네, 이제 많이 맞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지금 발표를 하실 때 보니까 이제 다양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데이터 셋이랑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여쭤보게 됐고요. 그 도메인이 이쪽에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네, 사실 금융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이제 저 정도를 또 해내신 거에는 되게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되게 어려운 주제이고 또 되게 이제 도메인 막 정말 이제 특화된 주제이죠. 근데 저런 이제 그 어떤 신용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한도나 금리 같은 것들이 정해지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많은 그 제도권의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그냥 어떤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하는 것들이 보통 저런 소액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면서 저렇게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거가 기본적인 이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빈번하게 쓰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내용들을 좀 잘 그래도 끝까지 좀 해내신 거에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그 아마도 중간에 그 퍼널 차트 같은 거는 좀 저도 되게 신선하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좀 재기발랄하게 잘 표현을 하셨고, 근데 데이터가 좀 너무 줄지 않았나요? 처음에 비해서 뒤로 갈수록 그 전처리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좀 데이터가 준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처음에 이제 레이블을 잡으실 때 우리가 이제 연체가 뭐 30일 이상이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도 사실은 이제 거의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빼고 실제 이제 디폴트가 난 거, 또 완벽하게 채무를 상환한 데이터만 좀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확 준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데이터 레이블 불균형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샘플링을 시도하신 것들은 되게 그 하시면서 많이 좀 학습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게 이제 실무에서는 아까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막 용어 워딩 같은 거 나오는데 마치 이제 제가 현장에서 우리 현업이랑 대화하는 느낌도 살짝 좀 받았어요. 이제 그런 워딩들이 좀 몇 가지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에서는 저런 데이터 레이블 불균형이 굉장히 있죠. 신용평가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은 정상이고 일부만 부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굉장한 데이터 변환 과정을 많이 거쳐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부도 확률 같은 걸 예측하는 식으로 문제를 바꾸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저런 데이터 레이블 문제를 때문에 일부러 저런 샘플링을 통해서 막 불확실성을 또 넣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들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좀 이게 흥미있게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좀 좋은 주제로 어렵지만 이렇게 잘 해내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더 아, 요거는 어려워서 이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건지 아니면 또 흥미가 더 있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건지도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어,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줄어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우면서 말씀 주셨던 연체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긴 했습니다. 정말 널값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정말 데이터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컬럼만 제거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지만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컬럼은 모두 가져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이 사실 금융 관련된 정보를 거의 무지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원분들과 리서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금융 관련해서 책도 읽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다른 팀원분들의 소감도 궁금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네, 금융 데이터 되게 재미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어, 이제 살면서 제일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통계학을 1학기를 배웠는데 그때 생각을 지금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금융권도 프로젝트 좀 일부는 했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보험 사기. 혹시 본인이 생각하실 때 보험 사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셨을 때요. 이게 보험 사기다 아니다고 지금은 상환한다 못한다 그거잖아요. 기준 자체가. 마지막 하나는 범주형을 수치형으로 계속 바꾸시는데 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우선 제 최종 그 평가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긴장 감사합니다. 바짝 하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보험 사기. 네네네. 보험 사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험 사기도 보험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타겟이고, 보험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이 더 많고, 보험 사기를 당한 사람이 더 소수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주제와 비슷하게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서 모델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델링을 돌리려면 범주형 데이터가 아니고 꼭 수치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범주형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변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분야 도메인 쪽에는 크게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좀 약간 공부를 한 느낌으로 열심히 들었고요. 이제 이런 이제 팀원들 간에서도 도메인 지식이 많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팀원 간에 뭐 불화가 있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저도 이제 이런 국비 지원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도 했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팀원이 불화가 있어서 뭐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중요했던 파트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이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발표 장표에서는 최대한 데이터 관점에서만 전처리를 진행하였었는데요. 사실 엄청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온 플로우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데이터 의미 관점에서만 각자 따로따로 보고 이거 정말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한 컬럼들을 취합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피처를 선택했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 다른 생각을 듣는 시간이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해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데이터 분석 관점으로만 진행해서,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인정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전처리나 모델링 이런 과정들 쭉 보니까 뭐 포기 안 하시고 정말 잘하셔서 네, 그런 부분에 큰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이런 데이터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특히 클래스 불규정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부도가 맞습니다. 나는 경우가 거의 블랙 스완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가 알고 있고 너무 앞서 심사위원분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잘 해내신 것 같고요. 또 어떤 이렇게 동료들하고 협업도 잘해서 좀 의견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또 퍼널 차트처럼 이렇게 또 좋은 어떤 협업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신 것도 너무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